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M&L 컬럼이에요. 컬럼이고 이것도 뭐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시리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좀 제목만 보면은 제 특유의 까칠함이 나올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최근에 좀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은 좀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뭐 특별히 여러분이 뭐 진짜로 뭐 까이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으니까 뭐 뼈 때리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좀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뼈 맞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꽤 나오는 게 제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법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창패, 초창패나 이런 내용들을 보려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시작부터 끝까지 통틀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사업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형식이나 내용 같은 걸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조라고 하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여러분의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자세, 그리고 이걸 이끌어가려는 어떤 태도, 그 전반적인 기조가 살아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어떤 지원 사업, 뭐 그런 뭐 사업계획서 쓰는 법 이런 강좌들을 많이 보시면은 늘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업계획서의 형식은 생각보단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통 형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것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뭐 실제로 그 안에서 폰트가 어떻게 바뀌건 뭐 그림이 몇 개가 들어가건 아니면 뭐 전체 뭐가 어떻게 되건 그냥 아예 근본적으로 완전 생판 다른 사업 계획서를 내지 않는 이상은 형식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감점 요인도 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있죠. 누가 이런 서식에 맞게 내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PPT 내거나 그럼 그건 당연히 이제 탈락 사유가 되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형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몇 번을 탈락을 하면서 고배를 마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직 탈락은 안 했지만 하도 탈락 얘기가 많으니까 적어도 뭐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면은 1000명 중에 900명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탈락 사례는 되게 많으니까 내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선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선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쉽게 얘기해서 탈락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저조차도 일반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사업계획성만 보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문제인식 파트가 좀 잘못 써졌다, 뭐 수요성이 어떻다, 뭐 개발 계획이 제대로 돼 있나, 시장 조사가 좀 부족하다, 뭐 사업 역량이 부족하다, 뭐 이거에 뭐 수익 모델이 어떻다, 이런 종류의 조언들을 꽤 많이 해드리기는 해요. 그런 종류의 조언들을 해드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결정적으로 그것만 고치면 되냐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겪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획서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데 평가는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을 거듭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쓰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역량을 잘 보여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필을 잘해서 이제 선정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설정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솔직히 지금 개인 사업자 가지고 초창패나 청창사 안 되는구나, 나이 때문에. 초창패 같은데 제가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 못하는 것도 맞긴 하겠죠, 멘토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요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구멍가게 하듯이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해보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뭐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지역 뭐 무슨 그런 양성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4천만 원 그거 받아봤자 그냥 계속 설득하고 멘토 만나가지고 엄한 얘기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듣고 가정해가지고 남한테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두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 있는 문제인식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고 개발 계획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수익이 어떻고 이거 결국에는 다 가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설득력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가정을 거듭한다 그래도 이 가정을 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제 몇 가지 기법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다른 뭐 이런 그 뭐지? 이런 강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저조차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은 MOU 같은 건 준비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면 좋다는 거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뭐 견적서 같은 거 있으면 좋다 이런 것도 뭐 많이 얘기하고 뭐 구매 의향서나 아니면 특허 등록은 안 돼 있어도 출원 자체는 얼마 안 하니까 출원 같은 것도 하고 있으면 좋다. 뭐 요런 것들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걸 안 해서 떨어진 줄 아는데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러분이 보통 그냥 그 강좌 같은 데 보면 뭐 견적서 꼭 받아놔라 MOU 받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도 선정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거 허구한 날 붙여내도 선정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그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무슨 선물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다 하나 정도 더 붙일 수 있는 리본 장식 스티커 하나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있고 없고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필요 없고 이거 백날 해봐자 헛짓이다 그건 아니고 의미는 있는데 제가 예창패를 하는 분들한테 MOU를 좀 받아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인터넷 서핑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시장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관계를 만나고 이 사람하고 어떤 MOU를 맺을 정도로 친해졌다. 즉 뭐냐면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뛰어다니고 있고 그 안에서 유통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과는 없더라도 어떤 교류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했다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적서도 사실은 뭐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견적서 정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비용을 산정하는 데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위해서 요런 것까지는 생각도 하고 조사도 많이 했구나 이런 모습이 예비 창업자들한테 되게 중요하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하는 분들한테는 세상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죠. MOU 그거 제가 옛날에 그 초기 창업자 그 패키지 중간 갔을 때 실적을 MOU라고 내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나가서 MOU 한 10개쯤 맺어올 수 있거든요 하루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걸요 저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의미는 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MOU만 맺겠어요. 본인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겠죠.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견적 쏘고 MOU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어요. 네. 그거 뭐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견적서가 됐건 MOU가 됐건 구매 의향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것도 결국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거든요. 특허 출원은 출원했을 뿐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노력했다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실효성 하나도 없는 게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그냥. 예. 뭐 MOU 맺으면 뭐예요. 협조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뭐 구매 의향서 구매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뭐 그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허 출원 안 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를 한 게 안 한 거보단 나으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플러스를 주지만은 근데 근본부터 안 돼 있으면은 그거 조금 플러스 된다고 막 당락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굳이
굳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 정도지. 사실 뭐 이런 거 준비해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마치 그 필승 전략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수많은 강사들이 하는 일종의 야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런 거 없어도 선정된다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은 해봤냐,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거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쓸데없는 MOU 수백 개 맺어오는 거나 견적서 수천 개 맺어와가지고 그거 솔직히 견적서 내달라고 기업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보다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 아이템도 좋은 거 알겠어. 뭐 생각도 좋고 팀원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못할 것 같아.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 거의 대다수예요. 이 사람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상담을 받는 여러분은 이제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죠. 왜? 내 사업 의지는 충만하거든. 난 이 사업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이만큼 계획도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내 의지를 몰라주지? 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이 사람은 안 믿지? 그러는데 이게 바로 기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뭐 20페이지, 30페이지를 막 써 제끼면서 이 안에다가 막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뭘 했고, 뭐에 관심이 많았고, 뭣도 했고, 정말 잘할 수 있고, 뭐 시장을 어떻게 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명함 몇 개, 뭐 주구장창 떠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정말 이 사업 할 수 있어? 이게 수익이 나? 수익이 나면 이게 회사에 도움이 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막 나름대로 만들어요. 진짜 만든다고요. 만드는데 정말 신뢰성이 안 생겨요. 제가 저번 주에 정말 힘들었던 멘토링이 하나 있었는데, 와, 이건 멘탈이 털리질 않아. 아예 애가 몰라서. 걔 아직도 모를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모바일 기반의 무슨 중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모바일 기반 중개 플랫폼이면 뭐 당근마켓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설거지 서비스도 있고, 빨래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렌트카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중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제법 그럴듯한 플랫폼 하나를 만들려면은 배달의 민족 수준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제법 그럴듯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면은 기획부터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나중에 하자 보수하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미니멈 2억 정도가 들어요. 2억 정도가 진짜로.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 그 다음에 평균 5천만 원. 여러분이 정말 선방해서 1억 원을 다 받는다. 한 1, 2% 정도가 받거든요, 실제로. 안 받진 않아요. 안 받진 않는데 그 1, 2% 안에 들어간다.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플랫폼은 기간 내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걸로는 내가 사업을 못할 것 같다.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그리는 게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냐. 턱도 없이 모자른데. 그게 모자른 게 당연하죠. 정부에서 주는 사업 자금은 사업화 지원 자금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걸로 시작이라도 해보라는 거. 이걸로 시작이라도 해보라는 거지. 자, 이걸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업해봐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나라 돈이네 뭐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니 나 왜 1억 필요한데 4천만 원밖에 안 주지? 3천만 원밖에 안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맡겨놨던 보따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뭐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고, 어떻게 보면은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을 뽑으면서 5천만 원 꼴랑 주거나 3천만 원 배정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도둑놈 같은 심보도 있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이해는 한다 이거. 이해는. 그 심정이 뭔진 이해를 하지만은 애초부터 여러분이 이걸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1억 원으로 사업하는 거 택도 없어요. 여러분 모바일 중개 플랫폼 하려면은 미니멈 10억이요. 제가 볼 때는 미니멈 10억 하면 흉내라도 낸다는 거예요. 쿠팡이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취하는 테크트리가 뭐냐? 보통 이런 거죠. 아, 예비 창업 패키지 1억 원 받아야지. 그럼 요걸로 MVP,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을 하는 제품, 요것만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걸로 1억 원 투자 받아야지. 협약 기간 끝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시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에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뭐 초창패 들어가고 청창사 들어가고 운 좋으면 팁스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의 테크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되게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창패의 끝이 보통 보면 MVP 제작이니까 이 순서가 틀리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 MVP도 사실 제대로 뽑기가 힘들다는 거죠. 1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이거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받고 나서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서류 처리하느라 정신 없었다, MVP도 제대로 안 나왔다, 안 받는 게 낫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받아 처먹을 거 다 받아 처먹고 나서, 아 이것도 험한 나오네. 아니, 받아 드실 거 다 받아 드셔서 돈 다 써놓고 나서 해보니까 별로더라라고 하면 그 돈을 나를 주든가.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애초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근데 뭐 국가 지원 사업의 무슨 뭐 프로그램에서도 강좌에서 특강 같은 데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컨설턴트들도 그 외 여러 가지 유튜브 그런 채널에서도 공짜로 창업하세요, 영원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뭐 1억 원 받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으로 창업이 돼요? 안 돼요. 영원으로 카페 창업하기? 그게 말이 돼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 찾아봤어요. 결국에는 대출 받더라고. 마이너스 5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그게 무슨 영원 창업이야. 마이너스 2천만 원 창업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기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제가 이런 질문들 해요. 1억 원, 뭐 5천만 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5천만 원도 없이 창업하려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 다른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좋아요,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내셨어요. 5천만 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둘로 갈려요. 그 내년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뭐 그럼 그때부터 투자자를 찾아다녀야겠죠.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떨어질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템인데 투자자가 돈을 줄까요? 절대 안 주죠. 간혹가다 있어요. 정말 어수룩한 투자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앞쪽에서 여러분 1억 원 해가지고 MVP 제작하고 시드 투자 유치 1억 원 하겠다. 이 투자 유치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MVP 제작은 했어. 마케팅 해가지고 저변 확대 해야 돼. 근데 투자를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된다고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뭐냐? 여러분이 예창패에서 성공적으로 1억 원을 받고 MVP를 제작했다 그래도 투자가 실패되면은 마케팅 못하죠. 제품 만들다 보면 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거 제품 못 만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회사의 자본은 날아가죠. 이제 자본 잠식이 일어나죠.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비 기업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그나마 그 다음번에 초창패나 이런 거를 어떻게라도 타면은 연명이라도 하지.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다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클럽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방 열어놓으면은, 아 이거 예창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내가 좀 뒤늦게 뭐 매출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막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 받았을 때 잘했어야지. 이거 받았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 1억 원 5천만 원 받을 때 잘했어야지. 그걸 그렇게 날려먹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그 기술혁신은 오픈 바우처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이어지는 그 시기에는 아직 초기였기 때문에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2년 3년이 되니까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창업자들은 다 알아요. 저 같은 창업 보육자들은 다 알고 심사위원들도 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냐, 그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예창패 받은 다음에 뭐 이게 뭐 신불자 양성한다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난 그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지들이 잘못한 거고 돈 받아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런 매뉴얼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예창패라고 하는 것도 진짜 현실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심사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그 돈이 만약에 여러분 돈 1억이었으면 이렇게 어설프게 계획을 세웠을 거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정말 여러분 돈 1억이다, 이거 아니다, 이거 내 돈 1억이다 라고 하면은, 아 1년 동안 MVP 제작해서 1억 원 다 쓰고 투자 받아야지, 안 되면 나도 모른다, 쫄딱 망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냐는 거지. 안 하거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 플랜을 짜니까 사업 계획서가 완벽할 리가 없죠. 다 보여요.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죠. 8개월 뒤에 계획이 어설픈 거예요. 내가 8개월 뒤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명의 회원이 모여야 되고, 이 중에 몇 명이 어떤 식으로든 유료 전환이 돼야 되고, 그 몇 명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돼가지고 수익이 뭔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먹고 살 수도 있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을 수 있든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이거 전재산이다, 1억. 이거 대체 전재산인데 이거 다 쓰면 내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어. 나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8개월 뒤에 여러분은 정말 그 처절함의 극치를 간다고요. 근데 이게 남의 돈 1억이니까 사업 계획서가 그따위로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무리 견적서를 때려봤건,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뭐 그 뭐야, 그 뭐지?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뭐 구매 의향서, 뭐 MOU 백날 때려가봐가 봤자 딱 봐도 8개월 뒤에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되면 투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투자도 못 받을 게 뻔해요. 왜? 기간 동안에 MVP 만드는 게 다거든. 그거 가지고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한대. 근데 그 오픈 베타 서비스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할지도 몰라. 그냥 내놓고 테스트해가지고 고치겠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다 보여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이거 사업계획서 평가 진짜 제가 한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5년 내내 하다 보면 그냥 보여요. 봐도 알아요. 네. 딱 보면은 그냥 진짜 남의 돈 1억을 쓰기 위한 계획만 세운 거야. 내 돈 1억이면 그렇게 안 쓸 텐데.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혹이나 슬프게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가끔은 열도 내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했고, 이런 뭐 컨텐츠도 만들고 했는데 거의 대다수는 어떤 악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라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욕하는 그 일부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정말 정신줄 못 차리는 그 브로커 하는 놈들하고, 그 다음에 진짜 5%도 안 되는, 지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닌데 장학금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놈들, 그런 놈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한 95% 정도는 사실은 이걸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아차 하고 뜨끔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 쫄려고 한 게 아니에요. 쫄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모르더라고. 진짜로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 문제긴 한데 이게 사업에서 모르는 게 잘못이 되죠. 왜 돼? 이거 하다가 망하면 여러분 신불자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알겠어. 내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바로 뭐야? 정부 지원 사업, 여러분 예창패 선정되잖아요. 창업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네. 창업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마치 군대 가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드디어 사나이가 되는구나, 남자가 되는구나, 축하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창패 선정되면 축하한다라고 하는 게 고난의 시작이죠. 고난의 시작.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는 5억 원짜리가 들어가야 될 그 말도 안 되는 사업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업 자금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억 원씩이나 들여야 될 수 있는 사업을 꼴랑 1억 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단계별로 받아서 그 다음 단계 1억 원 다시 구하고 해가지고 그날 멀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지고 계속 회사를 꾸려가야 되는, 심지어 내 식구까지 챙겨야 되는, 직원을 영입하면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컨설턴트하고 교육자들이 아주 그냥 이 동네 시장을 다 망쳐놨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창업의 성공의 지름길하고 기껏 한다는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컨설팅이야. 어떻게 된 게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컨설팅이야. 사업 컨설팅을 해. 사업 컨설팅을 오늘 까여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엉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인큐베이터, 그리고 AC, VC들, 그 다음에 이른바 창업 보육자, 이런 거 지원 사업 하는 사람들, 예. 사업화 지원 5천만 원을 받은 게 여러분의 성공이에요? 회사의 가치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지금 여러분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적이 창업의 성공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세뇌를 시킨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분위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예쁘게 써서 선정되면 끝이다. 이제 나한텐 진짜 밝은 앞날만 있다. 사업계획서 이렇게 잘 써가지고 5천만 원 되면은 이걸로 사업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나는 배민이 될 수 있다. 하이퍼 커넥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업계획서에 녹아나는 거죠. 어떻게 녹아나요? MVP 만들고 그 다음부터 마케팅 할래요. 요거까지 만들고 베타 서비스에서 완성된 다음에 시장이 내놓을래요. 시장이 어떻게 내놓을 건데? 시장이 내놓는 순간에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를 봐도 누가 투자를 해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플랜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보면은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죠. 이해는 돼요. 어차피 이 돈을 받아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받지 못하면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성공의 시발점으로 본다고요. 성공의 시작이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락으로 가는 오솔길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그냥 저 밑에 데스벨로 쫙 빠지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성공의 시작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지역 무슨 양성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안 한다 그랬죠. 저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모든 백그라운드와 멋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지금의 성과 같은 걸 가지고 가면은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선정이 될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스케일업 해봤자 저한테 남는 게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안 해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5천만 원을 받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난의 시작이에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미치겠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 실제로 무슨 특강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떤 얘기가 오가냐. 나쁜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얘기 누가 해줘야 되거든. 누가 예비 창업자들 예비 창업 패키지 나간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데서 빚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들 이제부터 큰일 났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래. 니들 8개월 뒤에 진짜 못 될 수 있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뭔가 해야 돼. 안 그럼 좀비 기업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끔 특강한다 그랬을 때 가면 직원분들이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런 얘기 다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할까 다른 데서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딱 한 번 욕먹을까 하고 한 번 한다 이거를. 나중에 언젠가 문제가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 강좌가 그나마 유일한 가치 있는 강좌가 되겠죠. 성공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된 게 성공이 아니고 고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뭔가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기조가 달라질 것이냐. 오늘의 강조할 내용들.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썼어요. 아이템을 했어요. 자,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올해 동안 봤던 사업 아이템을 통틀어가지고 안 좋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마인드도 마인드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시작하기엔 동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될 만한 사업은 없었어요. 별로. 몇 개는 있었죠. 근데 몇 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해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자,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쓰고 계시죠? 자, 예창표 혹시 떨어지면 사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에서 1년 더 미루려고요. 사업을 1년 정도 미뤄도 될 정도로 여러분 생활이 안정돼 있고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선택이지만 정말 이게 절실한 사업이라 그러면은 1년 뒤에 미뤄가지고 될 만한 사업인가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업계획서에 티 나요. 보면 딱 보여요. 이거 안 되면 안 할 사람이네. 이런 거 굳이 뽑아야 되나? 보여요. 자, 추가 자금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5천만 원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 대부분 못해요. 투자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투자를 받든지 투자 아무나 해주나? 하다못해 대출을 땡기거나 그래도
내 돈 모아놓은 거 5천만 원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 돈 1,000만 원이라도 있는데 그걸로라도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싹수가 있고요. 이거 대부분 대답 못해요. 자, 대표님 1년 뒤에 투자 유치하신다 그랬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투자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경험상 투자 유치가 완전 실패는 아니더라도 반년 늦게 될 수도 있고 1년 늦게 될 수도 있다.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당신 혼자 있으면 상관없다. 직원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열정페이 시킬 거냐? 대답 못해요, 대부분. 매출이 내년도 올 연말부터 나온다고 하셨죠? 매출 발생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생겨서 그거 수정하는데 뭐 3개월, 5개월, 6개월이 더 걸리고 그래서 시장에 나가지도 못해서 기대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뭔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코로나나 이런 게 더 심각해져가지고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여기에 대해서 플랜이 없어요. 플랜 B가. 핵심 인력이 더 이상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핵심 개발을 하는 CTO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뭐 취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뭐 다른 데로 가야 된다든가, 뭐 여자분이면 뭐 출산을 하게 됐다든가, 뭐 사고가 났다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다든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이 없거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최악의 경우 해야 될 플랜 B, C, D에 대해서 분명히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한 사람, 혹은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하나, 할 수 없죠. 그런 일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사업 계획서에 그 유약함이 드러나요. 그 무책임감과 유약함이 사업 계획서에 드러나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이 5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은 딱 한 가지 명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8개월 뒤에 어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뒤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완벽한 MVP? 아니죠. 만약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적어도 4년, 5년이 걸려야 기술 개발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8개월 뒤에 예창패가 끝나는 시점에, 초창패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만큼 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투자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술적 혁신성은 높지 않지만은 조금 더 빨리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빨리 8개월 안쪽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고민해서 일단 매출부터 내고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그 매출이 유의미하게 우리 회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크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추가 유치나 추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을 안 해요. 이 고민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뒤에 투자 받으려고요. 1년 뒤에 초창패 하려고요. 1년 뒤에 디딤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팁스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이것만큼 설득력이 없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사람 치고 투자 받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제가. 물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모든 리소스가 거기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받고요. 근데 되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기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기조를 어떻게든 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조를 대표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사명감,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대표로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고 머릿속에 모든 플랜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서 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녹아난다는 거죠. 안 날 것 같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펜을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 내 목표 고객이 여기 있는 몇 명이다. 이 사람들한테 처음엔 무료로 뿌렸다가 나중에 구독 모델로 바꿀 건데 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출이 언제쯤 나오려고 생각을 한다. 이걸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뒤에 이 사람한테 이 볼펜 못 팔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필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볼펜을 살 수 있게끔 한 요소들을 필사적으로 고민하라고 만들어내야겠죠. 그럼 그 잠재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고 뭔가 인터뷰를 따고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아 그렇다면 내가 8개월 뒤에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볼펜은 내가 목표한 이게 아니고 1차 버전은 요걸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세워나간다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고객과의 소통과 고객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방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확보를 해야 된 금액과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과 이런 구조들에 대한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잡혀 있으면 그게 사업 계획서에 티가 나요. 왜? 고객들이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에 문제인식부터 그게 단호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조를 보통 못 살려요, 대부분은. 왜냐하면은 안이하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이거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려고요. 그럼 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이함인 거죠. 내 돈 1억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진 않아도 적어도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겨 보다가 아씨 못했다. 빨리 누구라도 만나서 바지가랑에다 붙잡고 계속 상담이라도 해야지. 이런 고민이라도 한다고요. 근데 도대체 이놈의 공짜 돈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사업만 하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죄다 바보가 돼. 거기에 또 컨설턴트, 뭐 멘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VC, AC 이 사람들이 함수를 더 뜬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예. 이런 것 좀 고민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창패,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뭐 사업성, 뭐 시장성 다 좋습니다. 기술성 그거 필수적으로 다 갖고 가시되 또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세요. 서스테너빌리티. 바로 뭡니까? 지속 가능성. 우리 회사가 5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반년 뒤에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 자, 쓸데없는 기교는 이제 좀 그만 좀 부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업계획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쓸데없는 기교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내가 사업에 대한 정립은 끝났는데 도저히 이 기교 부분은 내가 글 쓰는 이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이 부분은 돈을 주고 컨설턴트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내용이 완벽하면은 컨설턴트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예쁘게 꾸미는 건 되게 잘 해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보면은 사업 계획서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되도 않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글을 쓰려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웠다. 이게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거 이제 이게 끝이야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 이거 놓치면은 나라 돈이고 목을 떠나가지고 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나락으로 빠져도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업을 목숨 걸고 이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계획에 녹아나보면은 분명히 그건 진정성 있고 사업성도 충분하고 지속가능성도 있는 정말 어떤 여러분의 사업의 기조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라는 거죠. 자, 뭐 일단은 이 여러분이 이제 예창패, 초창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얘기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은 조금 화제를 다르게 해서 조금 이제 여담으로 한두 마디만 더 할 건데 일단 이거죠. 자, 여기 지금 글씨 보이시죠? 폰트 크기는 몇 초로 하면 되나요? 몇 장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가 적절한가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뭐 다른 형태로는 뭐 그림은 몇 개 정도 넣으면 돼요? 이 칸에는 뭘 써야 돼요? 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비대면 평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창업진흥원의 문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질문들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 2주 동안 주구장창 받았던 수많은 질문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질문들입니다. 이하 생략이고요. 예, 더 황당한 것들도 많아요. 창업진흥원 전화번호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정말 학을 띄었습니다. 대답은 해드렸어요, 참고로. 예. 이게 사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짜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한 4년쯤 겪으니까 그냥 특히 유튜브 하면서 작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추경 디딤돌 할 때마다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사람이 면역은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열받아하고 짜증내면은 저만 손해라는 것도 알고 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분을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막 타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들을 정말 여러 개를 받고 그 중에서 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대답은 해 드렸어요. 일단 해 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자, 몰라서 물어볼 수 있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저기 그 유튜브 채널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좀 저기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창업진흥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어느 정도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냥 왠지 친숙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뭐 제가 그거 대답한다고 뭐 1시간을 쓰겠습니까? 2시간을 쓰겠습니까? 뭐 길어야 한 3분에서 5분 쓰겠죠. 그거 확인하고 답장 드리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강의에서 제 역할이나 현재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누누이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전담 교수로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통틀어 가지고 뭐 창업 전문위원들은 몇 명 있지만 창업 전담 교수라는 직함이 붙은, 즉 교원이라는 직함이 붙은 창업 전담을 맡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안에서도 제가 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네임드로 알려져 있어요. 한 4년 정도 이 활동으로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 네임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하기 전에도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술사업화나 이쪽 관련으로 꽤 많은 컨설팅을 했었고,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오히려 저 위쪽에 있는 가치평가하는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조금 더 유명하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저한테 소비하도록 한 그 5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한테 저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하고 보낸 5분을 이런 질문을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카톡으로 얘기를 하셔도 혹은 어디에 문의를 남기셔도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제가 많은 분들의 질의응답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하고 이런 대화를 직접적으로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건 주지의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재작년에 예창패 때 멘토링을 했던 친구들이 한 10몇 명이었으면 작년에 50명이 넘었고요. 지금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는 5분을 폰트 크기 얼마로 해야 되냐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나름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창업 전담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맡고 있고 그쪽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쓰면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 그게 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누구랑 컨설팅 하게 되면은 뭐 그 사람하고 했는데 너무 시간 낭비다,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30만 원을 주고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받았다면은 사실은 그 30만 원만큼의 가치를 못 주는 컨설턴트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뽑아먹지 못하는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건 무료였거든. 근데 카톡으로 5분이란 시간을 통해서 뭔가 진짜 중요한 거를 하나 물어보고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폰트 크기 얼마예요로 쓴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두 번 다시 나랑 얘기할 일인지 없겠죠. 이젠 다른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지.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이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를 지웠어요. 너무 많이 날라와서 이제 핸들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쫙 살펴보고 그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만한 질의응답 좀 더 하겠지만 나머지는 지워야겠죠. 예.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저를 통해 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보신 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써야 돼요, 폰트 크기 얼마로 해야 되고 여기 이 칸에다 뭘 써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 이제 저한테 더 이상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5분을 그렇게 날린 거예요. 제 5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야 뭐 그냥 쉬면서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렇다고 쳐요. 나름대로 관리는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5분을 그렇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한테 되게 절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나 돈을 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뭔가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절대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날리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앞으로 평생 동안 저랑 마주칠 일 없을지도 몰라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말 소중한 5분을 날린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참 이게 제가 뭔가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맥이 빠졌어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거죠. 와, 이 사람은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써버리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덕분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5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궁금증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정말 와 진짜 이거 한 10대 번 넣어 10대 번. 폰트 크기 얼마로 하면 되고 몇 장이 적절하고 이거 있죠. 뭐 5장 내외 7장 내외 이거 있죠. 제가 요거 지난 지원사업 통틀어 가지고 제 경험을 되살려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모범 답안인지 정말 완결편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2번 다시 이 질문 안 나오게 제가 이거를 종식시킬 거예요. 진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거를 사업계획서 쓰는데 사이사이에다가 강좌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좌는 강좌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결편을 적을 거예요. 진짜로.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은 더 이상 사업계획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완결편을 적을 건데 정확하게 2021년 4월 10일 목요일날 저녁 9시에 공개를 할 거고요. 창업 꿈나무 한정정 특강으로 할 거예요. 무료로 안 할 겁니다. 일반 공개 안 할 거예요.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도대체 서울대학교에 5명도 안 되는 창업전담 교수한테 5분이라는 시간을 할애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물어볼 정도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질문인지 궁금해졌어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창업 꿈나무 회원 한정 특강으로 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러 들어오나 내가 볼 거야 한번. 네.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정 특강으로 하고 절대 일반 공개 안 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대신에 제가 요 폰트 크기 분량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아예 집대성을 해가지고 지난 그 3년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식을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러라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이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볼 필요가 없으시면 안 봐도 되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조회수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어 진짜.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M&A 칼럼으로 한 게 그 일부 좀 까칠한 얘기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막 뼈 때린 거 아니에요. 예, 뼈 때렸나? 어쨌든 제 생각엔 오늘 실호에 무지하게 막힐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이 강좌는 성지가 됩니다. 제가 이 강좌는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나라에 창업정책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이슈가 되면은 그때 이거는 성지가 된다. 그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거 링크 막 퍼 날라야 돼요. 그때부터. 야, 이 당시에 개념 강연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거 한번 날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한 강좌는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8월 달에 올린 강좌 있어요. 계속 밑에다가 댓글 달아드리는 거. 그게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거는 기교나 테크닉 쪽에서 새롭다기보다는 좀 이런 기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제 사업계획서를 쓸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가 되는 이런 기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예민한 얘기들은 회원 한정 특강으로 좀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개적으로 봐도 되는 내용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